이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성품의 중요성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SQ 교육이에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STAR 스타일 법칙. 이 AI가 이제 모든 직업을 대체한다 그래요. 그 리더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사람, 창의성 있고, 예, 용기 있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Stop, stop, stop. 좋은 방법을 생각해요. Think, think. 저는 오늘 인공지능보다 영성지능으로 승리하는 비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유튜브나 그리고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제일 핫한 게 뭐냐면 챗 GPT예요. 챗 GPT 아시죠? 인공지능, 질문형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구글의 그런 이제 검색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걔가 어마어마하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5가 돼서 2011년도 몇 월까지의 검색 자료들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면 이제는 GPT 4.0이 나온 거예요. 이 GPT 4.0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진짜 업그레이드 됐는데 더 어려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활력적이고 더 협력적이다. 그리고 이 챗 GPT가 IQ가 139예요. 그리고 이 챗 GPT가 4.0이 미국 변호사 시험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이 SAT에서도 이 챗 GPT로 시험을 봤더니 상위 성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 4.0이 여러분 챗 GPT 들어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챗 GPT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안 쓴다고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뭐 대본도 쓰고 변호사 시험도 그리고 뭐 판결문도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는 대학 교수가 레포트 낼 필요가 없다. 예, 레포트 이거다 딱 질문 물어보면 이제는 너무 잘 쓴 거죠. 너무. 이제는 영어회화도 챗 GPT로 한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기능이 필요 없어요. 챗 GPT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그 어린이집을 하시고 유치원을 하시면서 굉장히 뭘 가르쳐야 될지를 사실은 몰라요. 옛날에는요. 정말 뭐 4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뭐 이러면서 막 그 연수도 하고 그 교육과정의 의미와 목적, 뭐 교육과정의 변천사 막 이러면서 제대로 교육을 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그런 시도조차 안 해요. 그리고 교육의 현장 속에는 뭐만 있냐면요. 동성애, 젠더 교육, 양성평등 막 이런 것이 이슈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쳐야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2011년부터 나온 게 2021년부터 SQ 교육을 한 거예요. SQ 교육, Spiritual Conscious, 영성지능이라는 단어를 좋은 나무 성품학교 속에 가지고 왔죠. 그리고 안 믿는 엄마들에게는 실존지능, Spiritual Conscious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존지능 혹은 영성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지능도 되고 영성지능도 돼요. 실존지능이라는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나를 존재케 만들 수 있는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와 갈등과 혼란이 왔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지능이에요. 이제는 암기력, 기억력 갖고서는 이 챗 GPT를 이길 수가 없어요. IQ가 139라는데 우리 IQ 몇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뭐 그냥 어린이집 그냥 그 뭐죠? 그거 무슨 거죠? 누리과정. 여기도 누리과정, 저기도 누리과정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데려다주고 오래 먹여주고 오래 데리고 있는 데가 최고지. 이런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키웠다가는 애들 완전히 노예로 전락됩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인데요. 왜 죽을까요, 걔네들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서 애들이 어떻게 실존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엄마들이 그냥 오래 봐주는 데가 최고야 이러고 그냥 여기도 꼼고 저기도 꼼고 그냥 맡기면 된다 이런 교육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망해요. 왜 망할까요? 그때는 지금 우리보다 챗 GPT 4.0보다 훨씬 큰 애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거꾸로 걔네들이 지배를 받는데 얘네들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단순 노동자. 그냥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가정생활 안 해, 결혼 안 해,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려 완전히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좀비처럼 살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반드시 자녀 교육 세미나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부모 교육 시키셔야 돼요. 학교 교육은 무너졌지만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가정 교육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지금 가정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가정 엄청 무너집니다. 이혼하는 확률이 정말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1위고요. 졸혼하는 것도 1위고요. 정말 가정 체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우리가 가정이 무엇인지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눈뜸이 없으면 진짜 근데 누군가는 이런 걸 원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다 혼돈의 세상, 암흑의 세상으로 끌려가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자녀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나를 어떻게 존재케 할까? 실존 지능이에요. 나를 어떻게 지킬까? 영성 지능은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호흡이에요. 그분을 호흡처럼 여기고 그분의 권능을 빌려 쓸 수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좌절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인공지능이 아니라 영성지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녀나 안 믿는 자녀가 다 똑같이 이 시대의 절실함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보다 영성지능. 다시 말하면 여기 안 믿는 원장님들은 실존지능, SQ지능. 우리가 지금 계속 인내 SQ 교육 해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시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를 일으킨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로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던 것이 5년쯤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 교육이 5년 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5년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 안 된 채 막 이런 기술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으로 세상의 변화를 5년쯤 앞당겨졌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개인과 기관은 5년쯤, 지금부터 그냥 5년쯤 뒤처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대처 못하고 살면요. 교회는 세상보다 5년은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년 뒤처진 생각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선도하고, 예전에는요. 기독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선교가 되고 교회가 들어옴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도움을 줬다고요. 근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아 하는 순간에 그냥 알지도 못했던 기술들이 확 들어옴으로써 이거 지금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 알고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교육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면 실력자만 살아남아요. 실력자. 그래서 언오리지널은 사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는 것은 오리지널이 살아남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어떤 위기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무슨 기업에서 무슨 뭐 성품 인성 뭐 이런 거 가르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비스는 많은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오리지널이다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은 원장님들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이 시대에도 18년 동안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일, 저희도 물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태적인 변화거든요.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살아남으려고 기업화 시켰던 법인들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아까운 사람들을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시집가고 애 낳고 우리는 상품 12가지는 우리의 생명이야. 이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특허받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지 않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리티, 교육의 오리지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낸 이 특성화된 교육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리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교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학교가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교회가 사라지면 이 시대는 암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 자체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과학이에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책들을 쓰고 호메데우스 이런 거 쓰면서 서울대 아이들이 그 책 안 읽으면 교양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교양도서로 1위를 찍고 있는 그 유발 하랄이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종교는 과학 앞에 죽었다. 팬데믹 때 기독교회가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교회가 문 닫았고 절도, 천주교도 모든 종교가 문 닫았다. 그러니까 과학이 종교를 이겼다. 이딴 소리 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 해요. 인간은 이미 해킹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그 DNA가 다 해킹 당했다는 거예요. 해킹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그 탁월한 인간을 복제할 수 있게 됐대요. 과학의 힘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아주 제하등급으로 취급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자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렇게 입력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미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그렇게 돼서 이제 복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데, 교육도 똑같고 인간도 똑같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복제를 해서 인간다워져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인간의 그 위대함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있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21세기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글로벌 교육 전문가, 미국의 그 찰스 파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교육자예요. 글로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글로벌 학자인데 많은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이제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 역량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를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세기 이전 교육은 소수의 귀족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를 키우는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18세기의 이전 교육은 리더, 귀족 교육.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성,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가 되어서는 국민 모두를 의무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식 노동자로 키우는 교육을 한 거예요. 암기력, 기억력 뭐 이런 것들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19세기까지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은 암기력, 기억력, 달달 외워서 점수 좋은 애, 좋은 대학 가는 애 막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어떤 교육이 될까? 이제는 이 지식 노동자로 키우는 교육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맞죠? 왜? AI가 그거 다 맡아, 이제는. 예, AI 시대에 이제는 교육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제는 지식을 주고, 암기를 주고, 막 이런 기능을 주는 교육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21세기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암기력, 기억력, 이런 모든 지능을 주는 시기는 AI가 다 감당해. 그러면 인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18세기 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리더를 키우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교육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요, 리더 교육이에요. 그 리더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사람, 창의성 있고, 예, 용기 있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네, 이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리더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리더인데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저 혼자 울면서 해변가를 다녔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리더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의 흔들림을 보고 내가 막 나의 결정을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내가 내린 그 판단과 결단을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이 있다고 제가 고백을 했죠. 제가 아주 터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제게 그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던 거. 안 그러면 저는 우울증 걸려요. 왜냐하면 너무 아깝고 제가 제 평생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 건물들, 그 많은 그 자료들 너무 억울한 거죠.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외부의 영향으로 내가 문을 닫고 나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든 학교만 5개 학교가 교재를 만들면 다 사주고 그걸로 합법적으로 교육비에서 다 쓸 수 있었는데 5개 학교가 500명 되고 300명 되고 250명 되고 다 큰 학교들인데 다 문 닫았으니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희청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왔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리더라고 하는 리더 교육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주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것을 따랐던 거고, 그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길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리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잘한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그 아이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나를 찌질한 노동자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도자로 자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역량의 사람들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크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이 정체성이 없으면 각 개인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요, 우리 아이들을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존 지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엄마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좋은 남 성폭력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왜 SQ 교육 할까? SQ 교육이 도대체 뭐지? 이러고 따라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SQ 교육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거예요.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12가지 성품이고 그 12가지가 실존 지능이 되고 바로 영성 지능이 되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리더로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100% 동의해요. 그래가지고 이 미래의 핵심 역량은 이제는 스펙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엄마들 보면 붙잡아서 앉혀서 교육시켜야 돼요. 아직도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이래야지 서울대학 가냐, 어느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줘야 되지 않냐, 지방에 부모교육 세미나 하러 가면 막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데요,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애들이 없어서 다 폐교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국가가 안 가르쳐요, 요즘. 이게 지금 국가 기능도 상실된 거죠.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미래의 혁신 역량은 업스킬이에요. 스킬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 업스킬은 뭐냐면 지식이 아닌 성품이에요. 너무 좋죠? 저를 따라해보세요. 지식이 아닌 성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지식이 배우면 전공이 한 10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18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창의성 교육을 할 때 창의성은 10년 주기로 발달한다는 얘기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한 일을 쭉 간 사람이 새로운 창의가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은 5년이에요. 5년. 지금은 10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기반이 이제는 내가 배운 전공이 한 5년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융합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융합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지식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대 되면은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한 직업으로 쭉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는 8개에서 10개의 직업을 돌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와, 이런 시대 속에 살려면요, 직업은 전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공 지식을 몇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개에서 10개.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미래학자 누가? 토마스 프레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으로 전공으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옛날에는 교육학을 전공해서 교사 자격증 따면 이걸로 평생 갔어요. 그 자격증 갖고 평생 먹었어. 평생 어린이집 원장 했고 평생 유치원 원장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전공에 대한 융합을 만들어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이제 교육학만 했으면 아마 교육이 무너질 때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가지고 다른 융합을 만들어냈어. 성품이라는 어떤 새로운 전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비즈니스화 시키는 어떤 경영학적인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거기에 융합이 돼서 2005년도에 출범을 한 거예요, 법인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법인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융합들이 일어났는가. 프로그램들을 18년 전에 만든 12가지 성품 정의만 아니라 이제는 SQ 저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이 융합이 됐는가를 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애들이 돼야 될까? 네, 창의 융합시킬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마이크로 컬리지를 만들어서 이건 나사 안에다가 대학을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대학을 한번 들어가면 4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4년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4년 공부하고 나오면 다 죽어 없어지는 교육이 돼. 그러니까 10개월마다 전공을 바꾸는 교육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만든 지식의 반감기로 마이크로 칼리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칼리지.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미국의 나사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미네르바 대학도 얘기했죠. 미네르바 대학도 캠퍼스가 아닌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 도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키우는 거 얘기했죠?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줌으로 공부해가지고 제 얼굴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는 하버드 대학, 버클리 대학, 우리 아들이 버클리 대학 나왔는데 그 대학 안 가, 애들이. 왜? 미네르바 대학 가.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버클리 대학도 넣어보고 하버드 대학도 넣어보고 예일 대학도 넣어보고 미네르바 대학을 넣었어. 근데 미네르 대학에 붙었어. 다 붙었어. 그러면 얘들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버드 대학 갈 것 같았죠? 안 가. 어디로 가요? 미네르바 대학을 가.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어요. 7개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공부해. 그런데 세계적인 인재예요. 근데 얘네들은 졸업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냐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그 정말 제 꼭대기에 앞으로 미래과학자들이 말하는 플랫폼이 있는 기업에 인턴십을 하게 돼. 거기서 잡을 갖게 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엄마들은 서울대. 근데 서울대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칼리지는 10개월의 학교를, 이 전공 하나를 마치는 거. 그래서 전공을 여러 개 공부하는 인재들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지식의 반감기로 학교들을 이렇게 세워나간 거예요. 저들은 벌써 미래에 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요, 교육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챗 GPT로 물어보면 다 나와. 얼마나 잘 대답해 주는데요. 이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의 중요성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SQ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싱글레리티 대학을 만든 목적이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 기술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리더들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교육이라고 이 싱글레리티 대학을 만들었어요. 이 싱글레리티 교육이 바로 10개월 안에 전공을 막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 상품학교가 18년 됐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좋은 상품, 문화를 바꾼다. 좋은 상품, 행복을 만든다.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좋은 상품으로 행복하게, 행복한 아이 키우기, 뭐 이렇게 행복이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좋은 상품이 SQ다. 영성지능이다. 실존지능이다. 이렇게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상품이 이 어마어마한 미래 시대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실존지능이 되고 영성지능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싱글레리티 대학을 만든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상품학교 교육이요. 여러분은 이 교육이 제가 미국에 가보고 미국에서 이걸로 부흥시켜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교육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18년 전 교육을 그대로 시켜도 사람들이 변화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당면한 문제들을 풀도록 주신 교육이구나. 그 시대에 이 교육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지금 가르칠 내용이 없어요. 성교육밖에는. 그래서 이 영감을 주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AI가 따라할 수 없는 창의성을 키우는 SQ 교육이 될까? 이 창의성은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 없어요. 다른 이 기계이기 때문에 입력해준 대로만 생각하고, 물론 딥러닝을 할 수 있어요. 감정도 배워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꿔요. 얘네들이 인간을 해체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까지도 여기다 실으려고 해요. 그러나 입력한 것만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딥러닝,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우는 그런 기능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면 너무 무서운 결과들이 이제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있게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막 이러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입력한 준 것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I 시대에 줄 수 있는 두 가지 덕목은 사랑과 공의예요. 즉 은혜와 진리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의 성품인 거예요. 공감인지 능력 그들 못 따라와요. 분별력 못 따라와요. 그래서 챗 GPT 3.5는 입력한 것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대답했어요. 그 외의 창의성으로 무엇인가 대답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SQ 교육을 통해서 AI가 따라할 수 없는 창의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옥스퍼드 마틴 스쿨 팀이,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AI가 직업을 대체하지 못하는 4가지 기준을 발표했어요. 너무 재밌죠? 예. 이 AI가 이제 모든 직업을 대체한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AI가 출현함으로써 우리 직업군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변호사, 판사, 의사, 수술하는 의사까지 다 AI가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업군 자체가 이제 바뀌는데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4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가 중요한 거죠. 첫째, 독창적인 해결책이 필요한가? 독창적인 해결책 AI가 못 내려요. 아까도 말했듯이 입력한 대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12가지 성품 중에서 긍정적인 태도, 창의성, 지혜라는 성품을 통해서 독창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인가? AI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못해요. 우리는 이타적 행위, 이타적 인성 없다는 거예요. AI는 그냥 자기의 그 만들어진 기능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할 수 있어요. 배려, 감사, 책임감.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는 일인가? 장소에 AI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상하면 이거 끄면 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전기 스위치 내리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해요. 그죠? 얘네는 스위치를 켜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여기서만 기능을 발휘해.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 정직, 인내라는 성품으로 그런 일들을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요. 협상이 필요한 일이가? AI가 협상 못해요. AI는 입력한 자료와 정보에 의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협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문제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경청, 기쁨, 절제라는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 교육을 주신 이유, 좋은 나무 성품학교 12가지 성품이 미래 시대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네. 여러분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가, 그래,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요, 소방관이요,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는 오늘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 멋지지 않아요? 네, 연습 좀 해보세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우리 입에서 안 나와요. 오늘 너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 그거예요. 애들은 이제 실전지능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품 12가지가 실전지능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든 크든 늙든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인간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앞으로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 식상할 거예요. 생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애들이라도 한 명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저는 어떤 문제냐면 부모들을 교육하겠어요. 난 이게 시급해요. 부모들을 눈을 뜨게 하겠어요. 부모들이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부모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요. 이런 대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이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SQ 놀이판 있죠. 어떤 원장님들은 SQ 놀이판 이거 안 줘도 돼 뭐 이러신다 그래요. 저희 스태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아니에요. 이 SQ 놀이판에 있는 그 질문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주는 거예요. 르하우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 동화책에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니? 너라면 어떻게 대답할래? 이런 질문이 정말 21세기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질문해야 될 대답인 거예요. 그걸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판 속에 질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를 아까 이렇게 던지면서 질문하는 거, 애들이 대답하는 거 너무 좋은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SQ 놀이판 그리고 SQ 부모 교육 엄청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SQ 놀이판을 통해서 애들에게 질문을 주면서 실존지능, 영성지능 높이고요. 그리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에 대한 이 눈을 뜨면요. 정말 전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하는 데가 없어요. 이 교육이 정말 그냥 여러분이 인갑 내려놓고 그냥 정말 엄청난 교육비를 받으면서 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오는 거죠. 저는 그걸 13년 전에 해본 거예요. 좋은 나무 기독학교. 다른 학교 가면은 다 돈 한 푼 안 되고 공립학교 갈 수 있지만 돈을 내고라도 교육비 내고라도 초, 중, 고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봤더니 내고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 와요. 그 학교 때문에. 그런 학교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짜 이거 중요한데 공교육, 사교육보다 더 중요해진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가정교육 시키셔야 돼요. 부모교육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제 강의를 듣고 당장 내려가서 하실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부모교육 할 것이냐. 그걸 구체화시켜서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SQ 부모교육의 중요성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혼자서 다 하시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이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정말 많은 엄마들이 매니아들이 만들어졌고 어떤 엄마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실존적 지능,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엄마였는데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막 찾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편지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SQ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은 한 번 딱 유행처럼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아이가 크면서 아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만을 위한 특화되어야 하고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 대응해야 하는 것. 이게요. 공교육은 이제 못합니다. 사교육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너무 평준화시켜버렸어요. 평준화, 하향 평준. 그래서 이제는 가정교육밖에 없어요. 부모교육인 거예요. 부모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것들은 굉장한 세계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요, 사실은 성품하고 똑같아요. 세계관은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 감정, 행동이 세계관이에요. 인생관, 결혼관, 자녀관 다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품은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들에게 지금 생각, 감정, 행동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세계관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세계관과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세계관은 어떻게 다를까?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세계관은 굿 캐릭터예요. 좋은 성품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세계관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 성교육, 성가치관 이런 것들은 죽음, 파멸, 좌절 이런 것들을 주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교육관이 이쪽으로 세상의 세계관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파괴시키고 트랜스젠더, 캘리포니아에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까지 생겼어요. 이게 법이라고. 2024년 1월 1일자로. 그래가지고 아이가 남자가 여자 되고 싶다 그러면
아무리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이 아이를 보호해줘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줘. 국가가 돈 들여서. 이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망가져? 이건 그냥 성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의 생명의 문제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잉태하고 다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놀라운 그 법칙을 무너뜨리는 죽음의 세계관인 거예요. 이런 세계관으로 세상이 창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의 의미, 공감인지 능력의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그리고 분별력의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성품이 진리가 되고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건설하고 자기의 공동체를 살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12가지 성품으로 정의를 외웠어요. 그래서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이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SQ 교육은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의 외운 것처럼 SQ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내를 지금 배우는데요. 인내란 괴로움에 직면해서 활용하는 역량, 일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내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목표가 뭐예요? 네, 정의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SQ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괴로움에 직면해서 활용하는 능력. 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승리자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아 약속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인내라는 성품이 있었을 때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이제 책임감 배우잖아요.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감을 배울 때 옛날에는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치카치카 뭐 이러면서 양치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오늘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는 일들이 내 인생이 된다는 걸 가르쳤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책임감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숨어 있어.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의 소명이야. 사명이야. 사명의식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적으로 늙어도 청춘처럼 사냐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으로 저보고 3년 만에 만났더니 더 젊어졌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제가 엄청난 사명감에 들끓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미국에서 진짜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사명감으로 불타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명감 있는 사람은 안 늙는 것 같아. 나는 시니어 교육을 그거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과학자들은 200세 사는 시대를 만들고 있어요. 사명감 없이 200세를 어떻게 살겠어? 죽음이지. 그런데 사명감 있는 시니어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200세까지 사명감에 들끓다가 가자고요. 북한에도 같이 가고, 아멘? 미국에도 같이 가고, 이스라엘도 같이 가고, 그러자고요. 그럼 우리가 점점 팔팔해질 겁니다. 절제,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절제가. 이런 정의를 애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성품 12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창의성,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정직,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성향. 지혜, 공동체와 시대를 볼 줄 아는 능력. 근본적인 답을 찾으라는 성향. 멋지지 않아요? 이제는 이 SQ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외우세요.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저한테 통 맡기지 마시고 이제 이 성품 교육 인내를 통해서 애들이 어떤 실존 지능을 갖게 되고 어떤 영성 지능을 갖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라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 우리는 이 정의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또 1단계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데 이제는 영성 지능으로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이 인내를 적용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내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거 뭔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현재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아픔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간 땡땡 줄게요. 네, 내가 간절히 지금 소원하는 거 뭐예요?
근데 지금 현재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아픔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못 드리고 우리가 이거예요. 인내 SQ를 가르칠 때 이 SQ 교육은 뭐냐면 지금 나의 현재의 삶과 적용시키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부모 SQ 교육을 시켰으면 지금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행복한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건 뭐예요? 못 참는 건 뭐예요? 근데 끝이 안 보여요. 너무 육아가 힘들어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온다고. 그러면 인내 SQ를 통해서 무엇을 나중에 질문해야 되냐면 이 인내 SQ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으셨어요?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 교육을 시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현대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섣부르게 해가지고는 이게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아.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키는 게 SQ 진단이에요. 아,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진단인데 부모 진단, 아이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내의 원어가 이 그 두 가지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하나는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의 전략을 하위 영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정의로 찾은 네 가지 SQ 요인, 인지적 전략, 흥미의 지속성, 욕구자절 인내성, 노력의 꾸준함. 이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딱 나와. 이거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진단이 나왔으면 이거 부모 SQ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요. 직스 좋은나무 기독학교 GIA반 박노은 해가지고 이거 6장을 2024년에 이거 점수예요. 부모 교육, 아이들 교육의 진단표예요. 예,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점수가 기가 막혀. 어떤 엄마들은 어떤 성품을 배운 초등학교 엄마들은요. 예를 들면 뭐 책임감 성품이 애들보다 부모가 더 낮아. 막 그래서 뭐 A는 성품을 배워서 A가 됐는데 엄마는 C가 되고 B가 되고 막 이래요. 특히 우울감 같은 거 막 기쁨의 성품 점수 보면은 이게 막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쇼크 받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클릭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교육 상담하잖아요. 상담할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진단표를 가지고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한 과학적인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품학교에서 인내를 6살 때 배운 아이가 이제 또 5살 때 배운 아이가 7살 때 가서 또 인내를 배웠을 때 인내 점수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의 영역에서 이 진단이 다 나와서 인지적 전략 32점, 흥미의 지속성 30점, 욕구자절 인내성 29점, 노력의 꾸준함 31점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선생님이 뭘 갖고 얘기하면 되냐면 다른 점수들은 좋은데 욕구자절 인내성이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인내의 성품으로 욕구가 좌절됐어도 인내하는 성품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과학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작년에도 잘 써서 교육에 활용하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 네. 그러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SQ 교육을 오픈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사교육이 문을 닫으면 아니면 연구소 하나를 좋은 성품 연구소, 인스티튜트, 연구소에 이 아이들의 진단과 이 성품을 이건 앞으로 약으로 안 돼요. 약으로 우울증을 못 치료해요. 성품으로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이 전도환 씨 손자가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정말 막 어마어마한 약을 다 주는 거야. 근데 이 약을 자기는 우울증이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울증을 고치냐면요. 이 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성품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상황을 인내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의 성품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SQ 교육을
각 지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유치원은 그냥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연구소 하나를 차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생 교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아이들의 이런 그 우울증을 진단하고 아이들의 이 성품을 진단하는 건 과학적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반, 2번 오는 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구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 지금 안 늦었어요. 지금 좋은나무 성품학교에 한 30개 그 원이 지금 이거 시작을 했어요. 더 많은 원들이 다른 거 못해도 SQ 교육은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가면 저 한 번 가는데 진짜 뭐 100만 원 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90만 원인가 95만 원인가 근데 오늘 특별일에 오늘 신청하면 얼리버드 옛날 방식으로 지금 95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90만 원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빨리 신청하셔서 이 자료를 아이들에게 적용하시고 선생님도 해보시고 이걸로 상담하시고 이렇게 학교에다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가지고 부모 교육을 진행하세요. 제가 시간상 지금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쪽지로 아마 나눠드렸을걸요.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보면 이 인내의 나비, 인내의 단계를 점검하는데 1단계 아래 단계, 200개에서 300개의 알 중에 3마리만 나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하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단계예요. 엄마들 이런 아래 단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애벌레 단계, 그리고 번데기 단계, 나비가 되는 단계. 근데 나비가 됐어도 이거를 또 자기 상황이 기다려야 돼. 물이 다 젖은 것이 마를 때까지. 그 다음에 펄펄 나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부모 역할도 똑같아요. 부모도 보면 애벌레 부모가 있고요. 번데기 같은 부모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억압이 돼가지고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아. 죽은 것처럼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위기의 엄마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SQ 성품 교육으로 펄펄 나는 나비되기. 부모가 돼서 자기를 성찰하는 부모가 되면요.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녀들을 키워요. 이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SQ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료를 나눠드렸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아래 단계인지 애벌레 단계인지 번데기 단계인지 나비 단계인지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인내라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모 교육으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하시고 학교를 운영한다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학교가 되고요. 남들이 문 닫으라고 할 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학교가 돼요. 그냥 열심히 사명을 갖고 하시면서 탈바꿈하셔서 연구소로 흘러보내세요. 미국 학교들이 좋은 성품 한글학교, 좋은 성품 제자학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한국은 한국대로 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좋은나무 성품학교 콘텐츠를 가지고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성품을 가르치는 GM, 구트리, 에듀케이션, 미셔너리, 잼이에요, 잼. 잼 선교사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트리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잼 선교사를 배출하려고 우리가 같이 모은 거예요. 자, 시대를 돌파하는 다음 세대가 갖춰야 할 6가지 영성 지능인데요. 2023년은 이거예요. 이 6가지. 1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하고 있죠. 2번, 자기 분야에 뛰어난 책임감 SQ 지능. 3번,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 SQ 지능. 4번, 새로운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 SQ 지능. 5번, 다양한 것들 사이에 연관을 보는 정직 SQ 지능. 6번, 근본적인 답을 찾는 지혜 SQ 지능. 네, 우리가 이 SQ 교육으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SQ 교육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2023년도는 이 6가지의 지능으로 승리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양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 교육이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끝나면 마음에 큰 부담 안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먼저 2023 좋은 성품 성장 보고서 이렇게 그 노란 파일 하나에다가 여러분의 원에 이런 거 만드셔서요. 이 진단 검사했던 결과들을 여기다 이렇게 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모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 이렇게 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보낼 수 있도록 문구 하나하나를 다 보내줍니다. 이런 것들을 앞 페이지에다가 보내줘서 이 성장 보고서 앞에다가 넣어주면 부모들이 1년 동안 어떤 SQ 교육이 진행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여러분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부모들에게 안 보내줬으면 활용해서 보내주세요. 다른 학교랑 차별화되는 것은 이런 문구 하나, 교육의 콘텐츠 하나들이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서, 벌써 지금 인내, 하신 분들 한 300명이 하셨나 그랬거든요. 더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앱에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해보셔서요. 부모교육 진단서, 아이들 진단서, 이거 꼭 연령, 이름 적으시고요. 이거 몇 점인지 점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고요. 각 연령별로 상품 주임처럼 상품 교사 하나씩 책임자를 세우셔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다 챙기지 못할 때 이 상품 주임들이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상품 활용해서 이 강의를 듣고 강의 후기를 이렇게 듣고 쓰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내 소감을 쓰는 것은 나의 그런 하나의 인지를 위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배운 것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느낌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용 교재로서 여러분이 나비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뭐 어린이날 선물로 준다. 그랬을 때 그 나비 책을 읽고 부모들하고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진행하면서 그룹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시고요. 이렇게 나누셔서 내가 지금 1단계인지, 내가 애벌레인지, 번데기 단계인지, 그리고 자기가 왜 답답한지, 번데기처럼 답답한 이유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경우 참 많죠. 이런 것들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85년에 미랄 유치원이 만들어지고 2005년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이 프루트하고 이 루트, 이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합쳐서 프루트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색깔별로 프루트 페어런츠는 페어런츠 나눠줄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프루트 킨더에는 킨더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료, 프루트 티처에는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앱인데요. 웹을 통해서 인내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이거 이제 다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많은 자료들을 부모 가정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성품 교육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만들 것들을 다 이렇게 자료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프루트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으로 성공하는 2023 만드시라고 SQ 교육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